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진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0.9도 등 23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 높았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5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경북 지역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50대 교사가 완치돼 보름 만에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교사가 근무했던 포항 기계중고등학교도 학생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50대 교사가 완치 판정을 받아 입원한 지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메르스 증상을 보여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2차례 실시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치료를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환자는 메르스에 감염된 걸 모르고 근무지인 포항기계고에서 수업을 했고 경주와 포항의 동네 병원 4곳을 방문해 접촉자 512명이 9일 동안 격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와 포항에서도 메르스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았지만 다행히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에서는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이나 행정관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 확진 교사가 다닌 포항기계고등학교와 인근 초중학교도 학생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 열흘 만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격리 기간 때는 많이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막상 학교니까 좋아요. 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등교 시간 발열 검사를 2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과 아이들 건강에 대한 관심 가지는 측면에서 등교 시에는 손소독과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한편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3명이 모두 퇴원하면서 경북 지역에는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가 1명도 없습니다. 또 기존의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오늘 자가격리 대상으로 변경됐고 접촉자 모니터링 대상은 총 121명으로 어제보다 19명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사태로 현재까지 격리 조치를 받은 177가구에 대해 1억 5천여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긴급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호자가 격리돼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는 도시락 배달과 등하교 지원, 급식 바우처 등이 제공되고 노인에게는 안부 확인과 식사 지원 등이, 장애인에게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관련 서류 구비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가 주춤하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감소했던 독도 관광객이 올 여름엔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중단됐던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행사를 오는 24일부터 재개하고 연기됐던 경상북도 광복동의 100명의 독도 탐사를 다음 달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행사로 7, 8월 중 독도 지키기 마라톤 대회와 독도사랑 전국 공도대회가 열리는 등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 관광객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과 여성문화관 등도 오늘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노인과 수강생 등 하루 2,700여 명이 이용하는 평생학습원은 지난 15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어르신관을 닫았으나 메르스가 안정됨에 따라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는 13개 이르는 평생학습원 출입문 중 11개를 폐쇄하고 이용이 많은 2개의 문만을 사용하도록 했고 평생학습원 산하 여성문화관과 근로자복지관도 중단한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다시 운영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자가격리 중인 포항공단 업체 근로자들도 큰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격리 중인 A업체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고 격리 기간 14일이 지났지만 회사는 한 주 더 특별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공단 내 B업체는 자체 격리 중이던 직원 2명이 별다른 증상이 없고 격리 기간 14일이 지나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코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먼저 지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뒤 시민 환경권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같은 발언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포항은 지난 1999년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한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화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포항 설린대학교 교수 20여 명은 일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보복성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며 어제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들은 학교 측이 올해 초 전임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던 교수들을 파면하는 등 불공정한 보복성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징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불공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포항에서 열었습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은 재판부는 소송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소송 당사자인 건물주와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 등의 증언을 직접 들은 뒤 포항지법에서 공판을 열었습니다. 포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법정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올해 포항시 여성상 수상자로 영일만 서예 대표 손성범 씨가 선정됐습니다. 손 씨는 35년간 향사서예 연구실을 운영하며 후진 양성과 여성 권익 증진, 남녀 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해왔습니다. 포항시 여성상은 다음 달 7일 제20회 양성 평등 주간 기념식에서 수여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대학 구성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을 받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로 11월까지 1, 2차로 나눠 시행하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지난해에도 대학의 탄력적 직원 운영 방안과 목표 달성 스터디 그룹 운영 등 162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았습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선정 팬투표에서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전체 득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팬투표에서 이승엽 선수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어제까지 101만 6천여 표를 획득해 최다 득표 경쟁에서 전체 선두를 기록하며 국민타자의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